안녕하세요. 복지수호신 김시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지원하는 LH 국민임대 아파트 당첨 방법 및 입주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월세에 사시는 분들 월세 내기 정말 힘드시죠?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과 원룸, 투룸,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서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LH 국민임대 아파트란 무엇인가? LH 국민임대 아파트는 저소득 주거 안정을 위하여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여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편히 살 수 있도록 임대해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 대상은 누구이며, 두 번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입주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평수에 따라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 입주자 선정 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다섯 번째, 입주하기 위한 합격 점수는 어떻게 배점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저 김신이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방법 및 당첨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LH에서 제공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인데요. 자, 이거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우스로 클릭하시는 거 보이시죠? 이거 올해 11월 3일,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를 예시로 들고 LH 국민임대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해야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고문은 김포 마송 국민임대 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인데요. 자, 이거 지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각 우리 전라도면 전라도, 경기도면 경기도, 전북이면 전북, 대구, 서울이면 서울, 자, 수원이면 수원, 용인이면 용인, 각 지역별로 국민임대 모집 공고문은 수시로 있진 않지만 이걸 예시로 들면 저기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국민임대는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이 공고문만 정확히 아시면 국민임대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고문이 굉장히 리스트가 이렇게 많아요. 한 37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는 없습니다. 다 보실 수는 없고 제가 화면을 키워서 진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켜서 여러분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신청 자격부터 한번 볼게요. 화면을 좀 키워서 신청 자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성인이어야 되고요. 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글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신청 자격은 여기 보시면 무주택 구성원. 자, 무주택자면 여기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매매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면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있는데요. 자, 이 경우를 초과하시면 안 되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LH에는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3인 가구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가구가, 자기가 혼자 사는 가구다 이러면은 혼자 사는 가구는 185만 1,603원을 넘어가면 안 되고,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306만 5,866원을 넘으면 안 되고, 자,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393만 8,828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35만 8,439원 이하여야 되고, 5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85만 6,848원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6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531만 5,858원이 넘어가시면 안 되고, 7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577만 4,868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8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23만 3,879원 이하 되면, 자, 우선 소득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자산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자, 자산에는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 가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 가지고 있는 자산, 자기 명의로 있는 데에는 무조건 자산은 2억 8,800만 원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저축 금액이라든지 자기 소유의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모두 다 합쳐서 재산이 2억 8,800만 원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동차 가액이 또 따로 있어요. 자동차는 또 따로입니다. 개별이라서. 자,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자동차 가액, 이거는 현재 지금 자동차 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자, 새 차 말고요. 자, 새 차 뽑는 사람들은 새 차 가격이 되겠죠. 근데 막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중고차일 거예요. 막 2년 된 사람도 있고 3년 된 사람도 있고 4년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현재 중고차 시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샀던 그 신차 가격이 아니라 현재 자동차 중고차 가격, 그 시세를 2,468만 원을 넘어가면 입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보증금 및 월세입니다. 자, 크게 키워서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자, LH 임대 아파트는, 자, 평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평수는 별로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자, 공급형이라고 있죠. 이 공급형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29A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 A는 아파트 타입을 말하는 거고, A 타입, B 타입 이렇게 아파트 타입들을 말하는 거,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 앞에 숫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 앞에 숫자가 뭐냐면 숫자 다음에 제곱미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한 평을 계산할 때 3.3 제곱미터라고 하죠. 그쵸? 그러면 이걸 29 제곱미터니까 3.3 나누기 29를 하면 평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으로 나눌게요. 그냥 39, 27이죠. 그럼 29 거의 떨어지죠. 그러면 거의 이거는 9평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를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37형 같은 경우에는 한 평이 3.3m니까 자, 3.3 나누기 37 하면 얼마예요? 자, 11평에서 12평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6형도 이것도 3.3으로 나누면 평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9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9평 같은 경우에는 자, 다 볼 필요 없고 제가 보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보증금 계. 자, 이 계하고 월임대료만 보시면 됩니다. 월임대료만 보시면 돼요. 계약금, 잔금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자기가 내야 내야 되는 돈이긴 한데 이거 둘 다 합쳐서 이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계 29형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이에요. 14만 4천 원이에요. 1014만 4천 원. 그리고 월임대료가 11만 5,170원입니다. 그러니까 29형은 자,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월임대료가 11만 5천 원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월임대료가 11만 5천이라 하는데 이 월세를 깎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금액에만 사시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37형 같은 경우에는 자, 37형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걔가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증금이 37형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인데 월임대료는 15만 9,680원이에요. 그리고 46형 같은 경우에는 2,939만 4천 원이잖아요. 보증금이. 근데 월임대료는 21만 3천 원이에요. 이거 좀 세긴 하죠. 근데 원룸 투룸 사시는 것보단 훨씬 싸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월임대료를 제가 깎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LH의 진짜 좋은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29형 같은 경우 보증금 1,014만 4천 원에 자, 월임대료 11만 5천 원에 사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전환 가능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자, 이걸 보통 전환 보증금이라고 해요. 전환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 전환 보증금은 보증금을 더 내서 월임대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원래 29형 타입이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나는 더 내고 월세를 더 삭감시키고 싶어. 난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은행에서 여기를 합격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거의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주만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 대출을 70% 80%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제 말만 듣고 하시면 입주하실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끝까지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입주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29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11만 5,170원에 사는데 자, 나는 전환 보증금을 써서 그러니까 보증금을 더 올려서 1,100만 원을 올려서 나는 월임대료를 6만 원에 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엄청 내려갔죠. 자,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자, 전환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해서 보증금 최대 2,1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자, 보증금은 2,100만 원 됐고 월임대료는 한 달에 6만 원에 이렇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 제도. 자,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37 타입. 자, 11평에서 12평짜리. 자,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임대 보증금이 1,864만 2천 원인데 월임대료는 15만 9천 원에 사실 수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좀 더 월세가 이것도 나는 좀 부담돼, 이런 사람들은 보증금을 더 줘서 자, 월임대료를 깎는 제도가 있는 게 전환보증금이라는 거예요. 자, 37 타입 같은 경우는 전환보증금 한도액이 1,700만 원이에요. 최대 1,700만 원까지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1,800에 1,700을 더하면 얼마예요? 3,500 정도 되겠죠? 여기 나왔네. 3,500이라 돼 있죠. 자, 최대 3,564만 2천 원을 내고 나는 7만 4천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죠. 몇 배, 지금 거의 한 50% 깎아졌죠, 지금 보니까. 자, 15만 원 9천 원에 사는 거를 전환 보증금 1,700을 더 줘서 7만 4,680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괜찮죠? 자, 원룸, 투룸 막 요새 막 8평도 안 되는데 막 40만 원, 50만 원 주고 사시는 분들 많죠. 진짜 이거 보면은 꼭 여기 들어오고 싶으실 거예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자, 46 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략 열한 15평 정도 되겠죠. 15평. 한 평에 3.3이니까 3.3 나누기 46 나누면 돼요. 그러면 평수가 나와요. 자, 46형 같은 경우에는 2,939만 4천 원인데, 자, 2,939만 4천 원인데 나는 월세를 좀 더 싸게 내고 싶어. 이러면은 전환 보증금을 2,200, 여기는 2,200까지 올릴 수 있네요. 2,200을 플러스 시키면, 자, 2,900 더하기 2,200 더하면 5,139만 4천, 이게 나오겠죠? 보증금 5,139만 4천 원을 내고 월임대료 10만 3천 원에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와, 15평에 10만 3천 원에 살 수가 있어. 대박이죠? 이 평수는 실제 주거하는 평수예요. 전체 평수는 훨씬 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자기 지금 주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현관 딱 들어와서, 자, 부엌, 그 다음에 안방, 그리고 작은 방, 화장실, 베란다 다 합쳐서 이거예요. 아셨죠? 복도나 현관 막 이런 거 합치면 평수 엄청 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보시면, 자, 국민임대 여기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볼까? 자, 이 국민임대 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임대 주택이 아니라 국민임대 아파트예요. 원래는. 자, 여기는 주택이라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예요. 국민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장 30년까지 사실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조건만 맞으면 30년까지 사는 거예요. 뭐 집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고, 뭐 옆에 물어봐도 국민인데 하면서 그런 소리만 하지 정확히 아는 건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그런 걸 많이 겪어봐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도 거의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옛날에 한번 국민임대 초창기 때 올린 게 있는데 그때는 유튜버 초보 시절에 올린 거라 정확히 막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요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올리게 된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신청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알려드릴게요. 모든 입주자 모집 공고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어요. 자, 이 순위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순위가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2순위는 거의 대부분 신청해도 아마 입주하시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1, 2순위는 조금 괜찮은 편인데 3순위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제 생각인데. 제가 입주해 봐서 아는데 정말로 1순위, 2순위는 2순위도 잘 모르겠는데 1순위는 거의 대부분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순위가 뭔지. 자,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그러니까 모집 공고가 딱 떴을 때 현재 거기 관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긴 김포시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김포시 공고문이니까 당연히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가 되겠죠. 자, 김포시에 거주한 자는 무조건 1순위입니다. 자,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 이제 근처예요. 근처.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서구에 거주한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순위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근처 시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를 2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부터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자, 1순위도 빠듯한데 2순위는 거의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3순위 한번 볼게요. 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자, 이건 완전히 외곽을 말하는 거예요. 3순위는. 이거는 거의 뽑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수원에 살고 있어. 이러면은 당연히 수원시 모집 공고를 봐야죠. 그럼 거의 다 1순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지역의 국민임대는 거의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여기를 기억해 뒀다가 나는 몇 순위다. 이걸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배점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국민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격 점수가 있습니다. 자, 몇 점이 들어갈 수 있냐?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합격해 봐서 아는데, 자, 합격을 하려면 총 9점이 되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자,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9점을 매길 수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플러스 항목들이 있어요. 자, 플러스 항목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당해 주택 건설 지역 거주 기간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김포시 모집 공고문이잖아요. 김포시 모집 공고문이니까 당연히 김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1년에서 3년 미만은 1점. 자, 3년에서 5년 미만은 2점. 자, 5년 이상이면 3점. 자, 거주 기간은 3점이 만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이득인 거예요. 결론은. 자, 두 번째. 자,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중요해요. 자, 청약저축이 뭐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주택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야 돼요. 지금 청약저축 없으신 분들은 각 제1금융권 은행으로 가셔서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입 안 하면 국민임대 들어가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청약점수, 이 점수가 제일 커요. 청약저축 점수가 6점이나 돼요. 6점. 제가 말했죠. 총 9점이 되면 합격 라인이라고. 근데 벌써 6점이나 차지하고 있어, 이게. 당장 가셔서 청약저축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지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임대는. 자,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도 종류가 많은데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돈이 많이 있을수록 유리한데 자, 국민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납입 횟수가 중요해요. 납입 횟수가. 돈은 2만 원만 충전하면 됩니다. 2만 원만 충전하고 총 61회를 하면 6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6회 이상, 그러니까 납입 횟수가 6회 이상부터 12회 이하는 1점. 자, 13회부터 24회 이하는 2점. 25회부터 36회는 3점. 37회부터 48회는 4점. 49회부터 60회 이하는 5점. 61회 이상은 6점. 자, 이게 일반적으로 혼자 사시거나 일반인들한테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서 9점이에요. 자, 자기 거주하는 곳 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6점, 이게 딱 9점이에요. 이러면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점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혼을 하시거나 뭐 이런 진짜 막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이런 건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 위에 1번하고 2번 딱 이것만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점수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녀일 때 2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점수가 플러스 됩니다. 그리고 세 자녀일 때는 3점. 그리고 자,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신 3점이에요. 자, 신혼부부는 언제까지 신혼부부라고 하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신혼부부라 해요. 아셨죠?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3점이에요. 자, 예비 신혼부부는 뭐냐?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 신혼부부라 해요. 이 사람들도 3점이에요. 굉장하죠? 자, 플러스 한, 그러니까 신혼부부한테는 2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또 추가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뭐가 있냐? 사회 취약계층은 플러스 거의 대부분 3점입니다. 자, 사회 취약계층이라는 건 뭐냐? 자, 사회 취약계층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도 3점에 해당됩니다. 자, 북한 탈주민, 그 다음에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으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플러스 3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 영구임대주택, 그러니까 LH에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한 자는 플러스 3점이 된다. 영구임대주택이란 뭐냐? 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를 말해요. 근데 거기에 입주한 사람은 플러스 3점이라는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간추려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일반인들은 자, 혼자 사시거나 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 1번 자,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이 만점이 3점이고요. 청약저축이 만점이 6점이고요. 자, 이거는 거의 일반 사람들한테 포함되는 거예요. 자, 3번부터는 플러스 항목이에요. 플러스 항목.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2자녀일 때는 2점, 3자녀일 때는 3점이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는 플러스 3점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막 이런 분들, 자,
이거 한번 정지해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분들은 플러스 3점이에요. 이렇게 다 해서 대부분 9점인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야 돼요. 9점 안 되면 거의 합격할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 청약저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청약저축이 6점이나 되니까 당연히 자 60이래면 5년이에요.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은행에 가셔서 여기 들어오고 싶으시면 빨리 가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한 2년, 3년은 기다린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여기 들어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입주하시려면 빨리 가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점 기준표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이 배점 기준표에도 자, 마이너스 항목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최근 1년 이내에 LH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자, 이거는 마이너스 5점이고, 지금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포함이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최근 3년 이내에 LH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3점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예시로 드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포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모집 공고문이 나와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가 나와요. 자, 이거는 문자로 LH에서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렸던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서류 접수를 또 하셔야 돼요. 그 서류에 포함되는 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입주 자격 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조사를 하게 되고, 자, 입주 자격 부적격 사유 소명 요청. 자, 여기서는 입주 자격이 되는지 부적격자인지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되고, 자, 정확히 이제 자기의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입주자 당첨자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신청은 가급적 안 하고요. 자, 원래는 현장 신청도 하지만 인터넷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인터넷으로도 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인터넷으로 하는 신청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을 좀 키워서 이게 최고인가? 자, 인터넷은 자, 우선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셔서 그러니까 네이버에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 청약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터넷 청약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약 신청 누르면 되고 신청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 공고문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공고문도 LH 청약센터에 있으니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자, 모바일 신청도 있는데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다만 핸드폰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LH 청약센터라는 어플을 설치합니다. 자, 홈페이지 아까 LH 청약센터 똑같죠?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기가 힘들 뿐이에요. 자, 이렇게 신청 접수를 하시면 신청 서류를 합격자에 안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은 딱히 여러분한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제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이거는 LH 청약센터에 따로 다운받는 곳이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따로 다운받는 곳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진짜 필요한 건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 현재 자기가 전세에 살든 월세에 살든 임대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동사무소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자, 이것도 동사무소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안 서류 같은 게 있는데요. 보안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자, 혼인 관계 서류. 혹시 임신이 있다면 임신 진단서 서류. 자, 외국인이시라면 외국인 등록증 사본.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거. 이건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서류는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 보안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그 보안 서류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돼요. 아셨죠? 이거는 LH에서 따로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임대 아파트,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 모집 공고문을 보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LH 당해 건설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인데요. 자, 그게 뭐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가 모집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LH 상담센터 1600에 1004번으로 연락을 하셔서 당해 지역 문자 알람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임대 아파트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모집 공고문이 떴을 때 자기한테 문자로 오는 서비스입니다. 자, 엄청 좋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딱 몇 가지 있어요. 자, 국민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무주택자여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소득이 각 개인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있었죠. 그 소득이 초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총 자산이 2억 8,800만 원 초과하시면 안 되고요. 자, 자동차가에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 초과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살고 싶은 평수 있죠? 평수에 대한 거, 월 보증금은 얼마고, 월 임대료는 얼마인지 한번 자세히 또 한번 일시정지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보증금을 더 올려서 월세를 깎는 전환 보증금이 있다는 것도 꼭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배점 기준이 있는데 그 배점이 9점이 되면 거의 합격 라인이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우선 거주 기간이 3점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저축이 만점이 6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들이 막 3점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 자, 플러스 되는 항목들은 자,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플러스 항목들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LH 상담센터로 연락하셔서 1600에 1004번으로 연락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모든 걸 다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국민임대 모집 공고를 수천 번 본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외우고 싶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꼭 여러분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셔서 편안하게 30년 동안 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 국민임대 주택,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LH 상담센터 1600-1004번으로 연락하시거나 아래로 댓글을 저한테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희망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다시 한번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복지수호신 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